엑셀의 서식 부분 다뤄볼 건데요. 어제 저희가 첫 시간으로 엄청 많이 했어. 자동 채우기 했죠. 내용 입력하는 방법 했죠. 수정하는 거 했고요. 열너비 조절하는 거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회색 선이 눈에 보이잖아요, 선생님. 작성하는데. 근데 실제로 인쇄할 때는 이게 회색 선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눈금선이라 그래서 인쇄될 때는 그냥 흰 종이에 공중에 그냥 글자가 떠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표를 만들 때는 별도로 테두리도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개의 셀을 늘리는 방법은 있는데, 아니 다시 셀 하나를 늘리는 방법은 없고 단체로 늘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합치기를 되게 잘해야 돼요. 셀 하나를 두 개를 나누는 방법도 없어요. 무조건 셀을 합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셀 합치기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테두리 넣고 색깔 넣고 셀 합치는 거. 그러니까 교재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일단은 내용부터 작성할게요. 국토교통부 지원해수욕장. 이렇게 내용 작성해 줄게요. 자, 지금 테두리랑 색깔이랑 이런 거 해보기로 했죠? 열너비 먼저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3번 행이랑 1번 행의 높이가 엄청 낮아요. 문제 보니까. 그래서 왼쪽에 행 머리글에서 1번 행을 먼저 클릭을 하고요. 했어요?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르고 아이고야 3번 행을 클릭을 할게요. 다시 1번 행 클릭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3번 행을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러면 서로 떨어져 있는 행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블럭이 잡혀요. 그런가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행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3번 글자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러면 창 하나 뜨죠? 아래에서 세 번째 행 높이. 선생님, 저는 행 높이가 안 떠요. 그러면 우클릭을 엉뚱한 데서 한 겁니다. 다시 하셔야 돼요. 자, 행 높이 클릭하고, 자, 그럼 창 하나 뜨죠? 여기에다가 행의 높이를 10으로 할게요. 10. 행 높이 이거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냥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고 감으로 하는 거죠. 근데 시험 볼 때도 그렇게 하면 돼요? 감으로? 네. 기본적인 주어지지 않은 거는 그냥 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 감. 그쵸. 자, 했나요?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행의 높이가 좀 낮게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1번 행의 넓이도 굉장히 1번 행이 아니고 A열에 대한 열 너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A열 머리글에서, 머리글은 위에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글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 열 너비, 열의 넓이를 1로 바꿔줄게요. 1.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열의 넓이 좁아졌죠?
자, 이런 식으로 행 높이와 열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 너비는 저희가 1로 했잖아요, 선생님. 열 너비 1로 했잖아. 근데 1번 행은 15로 했잖아요. 열의 넓이와 행의 높이가 좀 달라요, 비율이. 그래서 열 너비의 1이 행 높이의 거의 10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사실. 비슷하다. 그죠? 자, 그러면은 행 높이와 열 너비는 조절을 했고 여기 국토교통부 지원 해수욕장의 글꼴을 바꿔볼게요. 자, 해수욕장 글꼴을 바꿀 때 어디 셀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 어디 셀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B, 이 셀에다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지원 해수욕장의 글씨가 D에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B2에 써져 있다. 그래서 B 셀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홈에서 글꼴 그룹에 맑은 고딕 써져 있는 게 글꼴 바꿀 때 쓰는 겁니다. 찾으셨나요? 자, 거기에서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서 원하는 글꼴 아무거나 선생님 눈에 이쁜 거. 근데 영어로만 써져 있는 거는 글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영어로 써져 있는 건 안 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바꿀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11이라고 써져 있는 게 글꼴 바꿀 때 쓰는 거겠죠? 아니, 글자 크기 바꿀 때 쓰는 거겠죠? 자, 그러면 18 바꿨나요? 그럼 커지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가가가 써져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엑셀은 뭐가 꾸밀 때 쓰는 용도는 아니라서 글자 속성의 개수가 조금 적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 게. 자, 첫 번째 거 굵게부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굵게 클릭하시면 어떻게 돼요? 글씨가 굵어지죠. 자, 그 다음 거 기울임 꼴 눌러볼게요. 그럼 글자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고. 세 번째 거 밑줄 눌러주면 글씨 아래쪽에 밑줄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자, 눌렀던 거를 다시 누르시면 반대로 빠집니다. 대부분 컴퓨터에 뭔가 속성을 넣을 때 눌렀던 걸 또 누르면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 습관을 들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굵게만 넣어 볼게요. 굵게랑 기울임만 넣을게요. 굵게랑 기울임.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번째에 보면은 채우기 색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자, 채우기 색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시면 다음처럼 팔레트가 열리고 배경의 색깔을 넣을 수 있습니다. 취향껏 넣고 싶은 거 한번 넣어보세요. 넣었나요? 그럼 색깔 들어가죠? 자, 간혹가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색깔은 그럼 어떻게 빼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유일하게 눌렀던 걸 또 눌러서 빼는 게 아니고 색깔을 투명색으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돼. 지금 글씨 말고 바탕화면에 색깔 넣는 거죠, 선생님? 네. 근데 왜 난 안 돼? 잘못 눌렀겠지. 자, 그러면 여기 채우기 색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주시면 아래에서 두 번째 채우기 없음이라고 있죠? 이거 눌러주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없어져요. 이게 투명색 넣는 거예요. 자, 그 옆에 있는 가 아래 빨간색 있는 게 글꼴색입니다. 그죠? 마우스 2초 이상 올려놓으면 이름 떠요, 선생님들. 자, 옆에 화살표 눌러주시고 눌렀어요? 자, 그러면 아래 팔레트 열리고 글자 색깔 취향껏 넣고 싶은 걸로 넣어보세요. 선생님, 색깔 보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은 마우스 2초 이상 올려놓으면 이름 떠요. 글꼴색 이렇게. 그거 보고 하세요. 선생님은 제가 채우기 색 누르자 그랬는데 글꼴색 갖다 눌러서 그럴 거야. 잘했어. 했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색깔 들어간 거 확인되시고요. 자, 이번에는 병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앞에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셀을 병합을 해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셀을 병합하자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셀 이름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셀 이름으로 얘기해 주세요. B2에서 F2까지. 자, 선생님 부르줄 아셔야 돼요. 자, B부터 F2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B부터 F2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블럭 잡았어요? 응? 되돌리기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B 셀은 선생님 흰색인데 요것도 블럭이 잡힌 거예요. 여기에 회색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자, 맞춤 그룹에 보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자, 그러면 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가운데 맞춤이 같이 돼요. 안 움직여요. 이거잖아, 가운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정확히 읽어요, 선생님. B2부터 F2까지 하자 그랬는데 C2부터 잡으면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요. 아들 갑자기 놀러 갈 생각이 그냥 기분이 좋았죠? 집중하세요, 집중.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을 하게 되면 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가운데 정렬이 되죠?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B4부터 F8까지를 블럭을 잡아줄게요. 잡았나요? 자, 이 부분의 글자 크기를 13포인트로 바꿔달래요. 블럭 잡고 글꼴 크기 13포인트 해줄게요. 근데 13이 있나요? 없어요. 이럴 때는 선생님 한글 같은 경우는 1포인트씩 늘리는 거 내리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엑셀은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손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14를 지우고 11 지우고 13을 씁니다. 그리고 쓰고 나서는 엔터 쳐주시는 게 좋아요. 됐어요? 자, 그럼 글자 크기 좀 커졌나요? 자, 이왕 하는 거 가운데 맞춤도 합시다. 맞춤 그룹에 보면은 가운데 맞춤이 있는데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예요. 위에 있는 게 세로에 대한 정렬이고요. 아래에 있는 게 가로에 대한 정렬이에요. 위에 있는 거 기본적으로 눌려 있어요. 가운데 맞춤이.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가운데 맞춤 눌러줄게요. 자, 이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하면은 여기 가운데 맞춤이 써져 있기 때문에 요걸 누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게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냐? 짠! 지워져요. 왜냐면 얘는 가운데 맞춤만 하는 게 아니고 뭐도 같이? 병합도 같이 해.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요거 하나만 남기고 다 지워져요. 자, 반대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세요라고 하면은 요것만 눌러야 되는데 가운데 맞춤을 또 누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가운데 맞춤이 오히려 풀려요. 눌렀던 거를 한 번 더 누르면 제가 뺄 수 있다 그랬죠? 가운데 맞춤도 마찬가지예요. 클릭한 걸 또 누르면 가운데 맞춤이 빠져요. 자, 어쨌든 지금 다음과 같이 가운데 정렬까지 했죠? 자, 글자 크기를 키워놨더니 해수욕장 글자가 좀 잘려 보이네요.
그럼 열너비를 좀 넓혀야 되겠죠? 자, 어제 배웠던 것 중에 텍스트의 길이에 맞춰서 열너비 넓히는 거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네. 해수욕장 앞에 게 전부 해수욕장으로 바뀌었어요. 아까부터 그랬을 것 같은데 자동 채우기 하신 케이스예요. 응. 블럭을 잠글 때 여기 점에다 올려놓고 쭉 잡아당긴 거야. 응, 그거 나중에 고치세요. 지금 깨달으신 것 같아. 한참 전에 그랬을 건데. 자, 다시 열너비를 넓혀줄 건데 열너비든 행높이든 위에 열 머리글에서 해야 돼요. 자, 위에 열 머리글 B랑 C 사이 선에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가 양쪽 화살표로 바뀌면 더블 클릭. 그러면 그 열 중에 가장 긴 글씨를 기준으로 열의 넓이가 넓어집니다. 그런가요? 자, 그러면 텍스트 열 너비까지 조절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제 테두리를 좀 넣어볼 거예요. 자, B4부터 F8까지 블럭 잡아줍니다. B4부터 F8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글꼴에 보면 여기 밭전자 모양 있죠? 사각형 4개 붙어 있는 거. 요게 테두리예요. 이거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하시고 눌렀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안쪽에 보면 위에서 6번째 모든 테두리라고 있죠? 모든 테두리를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그러면 테두리가 다 들어가요. 이때 바깥쪽에가 테두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셀 포인터가 테두리를 가렸기 때문에 바깥쪽에 클릭을 해서 블럭을 풀고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잘 들어와 있으신가요? 자, B4부터 F8까지 블럭 다시 잡아줄게요. B4부터 F8까지 블럭 다시 잡아줄게요.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글꼴에 여기 테두리 넣는 거 있었죠? 오른쪽에 화살표 눌러주시면 그 안에요, 선생님.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있어요. 있나요? 그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다음처럼 누르게 되면 테두리가 바깥쪽에만 굵은 선이 들어가게 되는데 안 보입니다. 클릭해서 블럭을 풀고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바깥쪽에 굵은 선 들어간 거 보이죠? 자, 이번에는 요 아래쪽에다가 이중실선 넣어 볼 거거든요. B4부터 F4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블럭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글꼴에서 여기 테두리 오른쪽에 화살표, 그 다음에 위에서 9번째 아래쪽 이중 테두리라고 있죠? 찾았나요? 요거 클릭할게요. 자, 그럼 블럭을 기준으로 아래쪽에만 이중실선이 들어가는데 안 보여요. 잘 들어갔을 건데 꼭 블럭을 풀고 확인하십니다. 아래쪽에 이중 테두리 잘 들어갔나요? 자, 다음처럼 지금 저는 일할 때 이렇게 테두리를 가장 많이 넣는 편입니다. 근데 테두리 지금 문제에 보면은 색깔도 들어가 있고 아래쪽이 이중 테두리가 아니고 점선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선 모양을 조금 더 바꿀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데. 자, 그럼 기존에 있는 테두리를 지워줘야 되겠죠? 사실 지울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그냥 바꾸면 돼서. 자, 쓸데없는 테두리를 내가 지우고 싶다. 블럭을 잡고 글꼴에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은 위에서 5번째 테두리 없음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그거 눌러주면 테두리가 지워져요. 다 지워집니다. 블럭 팔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실 지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바꾸면 되는 거라. 테두리나 색깔 같은 경우는 기존 거를 그냥 놔두고 지울 필요 없고 그냥 놔두고 그냥 거기서 바꾸면 돼요. 혹시 다른 데 잘못 넣었을 때 지울 때는 요걸로 지우면 된다. 그거 알려드리려고 설명한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B서부터 F8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를 좀 더 특이하게 넣어 볼 건데 여기에서 색깔 넣는 게 있기는 한데요. 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 셀 서식을 이용할 거예요.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눌러줄 건데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눌러줄 건데 이때 숫자 1은 오른쪽에 있는 거 안 되고 위에 것만. 자, 그러면 셀 서식이라는 창이 하나 떠요. 떴나요? 네. 여기에서 우리는 테두리를 바꿀 거기 때문에 위에 테두리를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얘가 이제 선 스타일인데 선의 종류를 내 취향껏 바꾸시면 되거든요. 일단 블럭 잡은 거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다 넣을 거라 왼쪽 오른쪽을 제외하고 안쪽의 테두리를 점선으로 넣을 거라 점선이 요건가? 없음 아래쪽에 있는 거 둥근 점선 요걸로 넣어볼게요. 클릭 했나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자동이라고 써져 있죠? 요 자동 클릭해서 원하는 색깔로 선택해서 바꿔주고 너무 밝은 색으로 하시면 안 보입니다. 진해야 보여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선택한 선을 어디다 넣을 거냐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면 되거든요. 우리는 안쪽에다 넣을 거예요. 요거 안쪽 클릭. 그럼 요 안에 테두리가 다 들어가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랑 요 아래쪽에는 굵은 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선 스타일에 굵은 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선의 굵기가 별도로 없고 한글과 다르게 선 굵기가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기본선, 중간선, 그리고 가장 굵은 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잖아요, 선생님. 아까 굵은 바깥쪽 테두리 했었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선의 굵기가 요거예요. 네. 두 번째 거요. 그래서 요거 위에 걸로 해볼 거예요. 했나요? 자, 그리고 이거 선택한 선을 위에랑 아래에다 넣을 거거든요. 여기 그림에다 누르셔도 되고 요거 위 아래 누르시면 됩니다. 했나요? 자, 그러면 선 안쪽에는 얇은 점선 실선이 위아래는 굵은 실선이 들어갔죠? 자,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자, 잘 안 보일 때는 블럭을 풀고 확인합니다. 점선 잘 들어갔나요? 이 점선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얇은데, 그죠? 괜찮아요.
자, B4부터 F8까지 블럭 잡아줄게요. 선 모양 바꿉시다. 너무 안 보이는데? 인쇄할 때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5번째 셀 서식 클릭. 아, 컨트롤 1 하셔도 돼요. 컨트롤 1 하세요. 그 다음에 선 스타일에 요거 2번째 걸로 합시다. 이게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3번째. 아 이거 끝에서 2번째니까 진한데. 이거? 안쪽에 걸 지금 바꾸자고요? 반대쪽 안쪽 거 바꾸자는 얘긴데. 2번째 걸로요? 네. 두 번째 거.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안쪽. 잠깐만, 뭐지? 그리고 확인. 됐나요? 자, 이번에 해수욕장부터 지원금까지의 색깔을 집어넣어 볼게요. B4부터 F4까지 블럭. 블럭 잡았나요? 자, 그 다음 글꼴에 여기 채우기색 채우기색 이용해서 색깔 취향껏 바꿔줄게요. 했나요? 자, 요렇게 내가 테두리 색깔과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주 쓰는 건 아니고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쉬는 시간 좀 갖고요.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